드디어 나오기만 하면 천만이라는 영화 승부가 4년 만에 개봉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가장 이른 조조로 예매했는데 백설공주 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고 특히 영화의 시간대에 실제로 살았었던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일단 초기 평점을 보면 8.27로 높은 편인데 남자만 따로 보면 9.25로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죠.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다는 게 낮은 별점의 이유였는데 일단 제 한 줄 평부터 말해보면 이건 천만 각이다입니다. 그동안 천만을 찍은 한국 영화들이 꽤 있었지만 이게 천만이라고 싶은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뚜렷한 영화들이 천만을 찍으면 내심 어딘가 찜찜했었는데 이번 승부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고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불가피하겠지만 유아인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승부가 천만을 찍을 것 같다고 느낀 이유 중 단연 첫 번째는 바로 예상하신 것처럼 이병헌입니다. 겁이 없지. 이것이 승부니까. 이병헌의 연기는 감히 대한민국 1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마스터 클래스인데 왜 이병헌이 이 영화가 미뤄져서 힘들었다고 했는지 이해가 바로 가게 만듭니다. 일단 비주얼부터가 그동안 본 적 없는 이병헌인데 한국 바둑 승리 횟수 역대 1위인 조훈현 9단을 복붙해버렸습니다. 옷과 머리 스타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얼굴형까지 맞춘 느낌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 사진을 직접 신문에서 보시던 분들은 이병헌인지 조훈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훈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빠르게 보여주는데 중국에서 개최한 세계적인 바둑대회 응창기배 1회에서 무서운 기세로 우승을 따내며 전세계 최초로 세계 3대 대회를 모두 거머쥔 바둑의 신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바둑의 신하고 된다고 절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진 사실 이병헌의 연기가 새로워 보이진 않지만 유아인이 등장하면서 연기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유아인은 또 다른 레전드 바둑기사이자 조훈현의 제자인 이창호 9단으로 나오는데 아역으로 김강훈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 바둑을 좋아하시거나 이창호 9단을 미디어에서 봤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실제 이창호 9단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한 판 더 넣어요. 가수는 저쪽으로 빠지시고요. 예고편에서 봤던 것처럼 당돌하고 거침없는 성격 그대로 나오는데 실제 이창호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표정 변화와 말수가 없는 과묵한 성격으로 유명하죠. 아마 영화에서 너무 말이 없으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이 영화의 주제인 사제간의 라이벌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한 설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강훈이 유아인으로 성장하면서 성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창호의 성격과 비슷하게 바뀌는데 이게 스승 조훈현의 영향인 것처럼 나오고 이를 통해 사제간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다 진짜 창호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아직 10년은 이르지. 반집승! 이창호가 이겼다고! 이 외에도 각색한 부분이 더 있는 게 조훈현이 이창호를 처음 만난 시점은 영화에서 만난 시점보다 더 전입니다. 아마도 유아인이 연기하는 이창호의 당시 나이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나이를 좀 더 높이려고 설정을 바꾼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사소한 설정들이 조금씩은 다르니 실제 인물과 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아인으로 돌아오면 아예 편집 없이 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할 때 보면 이병헌보다도 오히려 이창호를 제대로 복붙한 비주얼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나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이창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미세한 표정 변화가 무서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아인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서 결국 스승 조훈현과 결승에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고편에서 공개된 것처럼 제자가 스승을 반집 차이로 이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진짜 이병헌의 연기가 정점을 찍는데 현역 세계 1위가 성인도 안 된 제자한테 지는 감정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네 덕분에 나도 요즘 많이 배웠나. 내가 언제든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보는데도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다고 느끼게 되죠. 결국 향후의 완승으로 조훈현을 넘어서게 되는 이창호는 내 제자 생활을 마치고 분가하게 됩니다. 이민정도 남편 이병헌의 연기가 아니라 유아인이 떠날 때 연기를 보고 너무 슬펐다고 할 정도였는데 사제간 보이지 않는 정의 끈은 두터웠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걸 영화에선 완벽하게 전달하죠. 그리고 이런 내 제자라는 개념은 일본 바둑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조훈현도 일본에서 내 제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되는 세고의 겐사쿠는 현대 바둑룰을 정립한 장본인이죠. 대국에 제한 시간을 두고 초읽기 3회로 제한하는 것과 흑이 유리하기에 백에게 4집 반을 덤으로 주는 것도 다 세고의 발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고의 3명 제자 중 마지막인 조훈현은 어린 나이에 내 제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바로 채갔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세고의 지침은 자기 바둑을 찾게 해주는 것이라 훈수를 두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답은 없지만 답을 찾으려 하는 게 바둑이다라는 명언이 나오는데 실제로 세고의 가치관을 담은 글귀인 것이죠. 그리고 영화와 달리 조훈현도 이 뜻을 이어받아 이창호에게 훈수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화에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는데 이병헌은 맞수를 맡은 유아인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이병헌은 유아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한다. 배우 하나가 잘해서 영화가 빛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야 상승하고 이야기에 훅 빠져들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연기력을 칭찬했고 다른 작품에서 보지 못한 이창호 국수의 무덤덤하고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빛과 말투와 몸짓으로 표현한 것이 대단했다. 자기 캐릭터를 촬영하면서 젖어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성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촬영 현장에서 과묵하더라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창호를 모티브로 한 역할로는 대표적으로 응답하라 1988의 박보검이 연기한 최택이 있죠. 하지만 유아인과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선 사건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전화 연락을 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아인에 대해 칭찬을 하면 자신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음에도 소신 발언을 했는데 영화를 보시면 이 두 배우가 아니면 상상이 어려울 정도라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바둑 영화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영화입니다. 바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이병헌과 유아인의 감정 묘사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바둑 팬들한텐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점이 오히려 대중적으로 흥행하기엔 유리해 보입니다. 실제로 바둑 전문 용어들이 중간중간 자막 설명과 함께 등장하는데 바둑을 아예 모르는 입장에선 자막이 빨리 지나가서 오히려 흐름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둑 전문 영화로 안 빠진 게 잘한 것 같은데 영화에 나오는 전문 용어들은 영상 끝에 따로 공유해 둘 테니 미리 예습하고 가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같이 보러 간 사람한테 아는 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 이창호의 분가 후 실제로 조은현은 절치부심에서 담배도 끊고 열중한 결과 다시 한번 이창호가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했을 만큼 이창호는 조은현에게 가장 큰 고난이자 동기부여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스승과 제자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데 이창호는 그 이후로 전세계를 제패하며 아직도 역대 최고의 바둑기사 3명 중 항상 언급되는 레전드로 등극하게 됩니다. 알파고를 꺾은 유일한 인간 이세돌도 끝내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할 만큼 바둑의 신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스승과 제자는 친하게 지내고 있고 주기적으로 스페셜 매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셨다면 궁금하셨을 텐데 이창호와 조은현의 전적은 193승 119패로 이창호가 앞섭니다. 영화에서는 조은현의 승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생략됐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이기고 지고를 수없이 반복했고 이창호의 기량이 날이 갈수록 커가면서 승리 횟수가 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 유아인에 대한 여론입니다. 영화에선 이병헌의 연기에 제대로 맞수를 놓으며 역시 연기는 잘한다 싶었는데 연기로 사생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선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생활 논란도 연기력 하나로 극복해버린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바로 이병헌인데 그 정도의 연기력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긴 합니다. 실제로 유아인이 이창호 역할을 멋지게 소화하긴 했지만 유아인 특유의 말투와 표정이 그전에도 봤던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했고 중간엔 약간 GD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계속 공포에 시달려왔어요. 한편 이창호는 영화 홍보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내향적인 성격 탓도 있겠지만 유아인 역이라 같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반면 조은현은 이번 승부 홍보에도 참가했는데요. 이병헌의 연기를 보고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놀랐다고 하죠. 이처럼 이병헌의 인물 묘사는 거의 묘기 수준인데 과거 올인에서 세계적인 프로 도박사 차민수를 모티브로 한 역할을 연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존 인물들을 그대로 복붙하는 이병헌 복사기의 다음 작품이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3와 박찬욱 감독 차기작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선 이병헌의 정체를 공개하고 끝났었고 따라서 시즌3부터는 이병헌과 이정재의 본격적인 전면전이 주가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시즌2에선 이정재가 다시 게임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 100%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456억 상금을 타고도 딸을 보러 가지도 않고 몇 년째 오징어 게임을 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즌3에선 다 떠나서 분노할 이유가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이정재 입장에선 시즌1에서 죽은 동네 후배 상우에 이어 찐친 정배까지 직접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병헌이기 때문이죠. 이 둘의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를 했는데 승부 보고 오징어 게임 보면 이병헌의 온도 차이 때문에 더 지릴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올해 가을 개봉을 앞둔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 어쩔 수가 없다가 1월에 촬영이 끝났고 한창 편집 중입니다. 스토리가 벌써부터 미쳤는데 이병헌이 2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해고되고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들을 사냥하는 이야기죠. 이병헌은 촬영 중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많았다고 하는데 병헌자가 그럴 정도면 진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뽑혔을지 기다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승부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걸작까진 아니더라도 1000만을 찍긴 충분한 영화여서 꼭 시간되면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미리 예습하고 가면 좋은 영화 속 바둑 용어들 띄워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나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